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바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보통 헬스장이나 이제 피트니스 가면은 인바디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손만 딱 잡고 있었는데, 내 체성분이 다 나와요. 내가 지방 몇 퍼센트인지, 근육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좀 적나라하게 나와요. 옛날에 인바디가 엄청 많이 올랐었을 때가 있었죠. 연으로 보면 정말 옛날에 엄청 올랐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원래 소진율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주식을 들고 있던 비율이 40%가 넘었는데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때 한번 또 20% 후반대까지 갔다가 또 쭉 빠져서 지금은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당연히 미끄러졌고요. 아직 회복을 거의 못했죠.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18%밖에 없어요. 다시 일본으로 와서 보면 최근 흐름은 이래요. 제가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인바디를 옛날에 한 3% 정도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서 고객분들도 다 잘 이해를 해 주셨었는데 정말 쓰레기여서 두 번 다시 안 봐야지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하고 결국 저는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투입을 시켰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인바디 손익계산서인데 전년 동기 해가지고 매출이 제대로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해서 영업이익도 128억밖에 안 되죠. 계속 지금 전년보다 성과가 안 좋아요.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113억밖에 안 되죠. 네, 역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만년 흑자 회사예요. 네, 만년 흑자 회사인데 성장이 주춤해졌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봐볼게요. 현금 흐름표는 보니까 역시나 이 회사는 돈을 안 벌었던 적이 없어요. 현금 흐름이 항상 빵빵했고 R&D 투자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 재무 활동도 계속해서 빚을 잘 갚아 나가고 있는 와중에 거의 항상 현금이 남았어요.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 돈을 버는 게 당연한 회사,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세하게 좀 대차대조표 쪽을 보면 이익잉여금은 제가 누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도 자본활동을 안 하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이익잉여금을 1,500억 가까이 쌓아온 회사예요. 규모를 떠나서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죠. 부채를 보면 부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부채가 없는 걸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부채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부채 없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들 말씀하실 텐데 사업을 할 때 그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도 신용미수 쓰면 위험한데 벌면 많이 벌잖아요. 그럼 사업도 똑같아요. 저도 사업을 이것저것 해보고 지금 뭐 금융투자업을 하고 주위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면 레버리지라는 게 사업을 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그 앞에 보이는 비전이라든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빚을 지면서까지 뭔가 리스크 있게 신규 사업을 벌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채가 없으면 좋다 이럴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사업을 안 하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봐요. 자산 쪽을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회사인 건 맞아요. 재고가 없어. 재고가 없고 뭐 어디 외상 띄워가지고 빚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금성 자산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요. 근데 아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또 투자활동을 집행을 안 한 것도 아니죠. R&D는 꾸준하게 하고 있어도 돈이 계속 남아요. 그럼 지금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돈을 잘 버는 회사고 투자활동도 건실히 잘 하고 있는데 단지 상승세의 흐름이 추세가 꺾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하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인바디 매출이 거의 다 피트니스가 대부분이었어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피트니스 쪽 매출이 없어지고 인바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저는 사실 저 타격으로 업황 자체가 회복을 못할 정도일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얘네가 피트니스발 매출이 없어진과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를 정말 좀 발빠르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 그런 전략이나 그 라인들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 중에 하나로 이 친구들이 피트니스 헬스장뿐만 아니라 병원용 신제품 해외 출시라는 카드를 좀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코스트코 같이 이렇게 가정용으로도 많이 공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정용은 굉장히 좀 낮은 레벨의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근데 병원용은 굉장한 고사양의 모델인데 그 양쪽을 다 이렇게 잡으면서 코스트코 같은 데에서 가정용으로 납품을 함과 동시에 병원용 그리고 해외 출시까지 염두를 해두면서 고가의 모델 상품들도 수출을 잘 하고 국내에서도 잘 납품을 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바디 870인데 이거는 좀 고가 라인의 제품이고요. 매출 추이를 보면 사실 이때 20년도 1분기죠.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이거보다 정말 많이 떨어져서 업황 자체가 너무 회생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3분기 만에 회복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회복을 해버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못 냈죠. 거의 못 내고 있었는데 원년 수준으로 회복을 해버렸어요. 지금 피트니스나 이런 쪽의 매출들이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동네 헬스장도 영업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전처럼 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원년 상태로 벌써 회복을 해버렸다. 요거를 좀 핵심적으로 봐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상황 대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라든가 대처 능력은 독보적입니다. 발군이에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봤는데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국내보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K방역이라고 이렇게 들끓으면서 해외가 정말 코로나가 심했죠. 그래서 원래는 국내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해외에서 상황 똑같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체성분 분석기가 웬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방역이 시급한 마당에 이런 사치품을 이렇게 소비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수출 비중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국내 비중이 늘긴 늘었지만 생각만큼 늘진 않았어요. 20% 초반대를 보이던 거에 비해서 상황 대비 30%로 이렇게 선방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어디서 매출을 충당을 했을까? 피트니스가 안 되는데. 가정용 인바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에서도 판매를 하고 인플루언서들이랑도 합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네이버 쇼핑에서 인바디만 쳐보셔도 저가형 상품들 좀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 그 홈트족들을 겨냥을 해서 가정용 인바디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을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버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좀 재밌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첨단 스마트홈의 미래라고 보시면 인바디랑 SK건설이랑 합작을 해서 체험관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SK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인바디 밴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바디랑 연결이 된 운동기구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체중계인데 거울을 보면 체성분부터 신장 수치까지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설비들이에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끊고 왔었던 원격 의료 있잖아요. 집에서 항상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되고 내가 아프면 AI를 통해서 건강 진단을 받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치료를 하고 부족하면 원격으로 의료를 받고 내가 병원에 가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바디가 단순하게 이게 피트니스나 트레이닝 같은 그런 쪽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인바디 밴드 가지고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랑 이렇게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를 야심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부가 좋은데 물론 뭐 부채 써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진 않지만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부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래도 야망이 있더라고요, 회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근 기사고 최근 이슈예요. 네, 그림을 이렇게까지 그리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원격 의료나 헬스케어 관련주가 집단으로 부상을 할 시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사람들 살 좀 많이 쪘을 거예요. 시장이 받아들이는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는 갈수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번에 제가 GS 리테일을 접근했었던 인사이트와 비슷하게 컨택트주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에 다시 관심이 쏠릴 거예요. 그때 비만 관련주가 뜰 수도 있겠고 원격 의료나 헬스케어가 뜰 수도 있을 건데 인바디가 어딜 걸쳐도 지금 상황이 네, 전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단 밴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코로나 이전 전까지는 하단 밴드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조금 높은 상태고 그 위 가격까지의 거래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싱싱해요. 뭐 GS 리테일도 그렇고 KG 동부제철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격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만 인바디도 네, 굉장히 지금 네, 딱 핫한 자리인 것 같아요.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지만 분명히 낮은 위치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관심을 가질 법한 네, 그런 종목이고 그런 섹터다라는 걸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바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종목, 좋은 섹터,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성투하세요.